네, 12시 구간입니다. 자, 양봉으로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약보가 좀 아쉬운 그런 상승세입니다.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2,735포인트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만 하락하고 있고 중소형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림은 변함이 없고 대형주 쪽에서도 하락폭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간 건데 이제 추가적인 이런 상승세가 안 나오는 거는 역시 대형주 쪽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0.5에서 0.4까지 회복세가 조금 더 좋아진 코스피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분봉 체크해 보죠. 전 거래일 대비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안 좋았던 만큼 그걸 좀 반영하면서 국내 증시도 훅 한번 밀렸었는데 한 저 정도 간격이 한 1% 정도 됩니다. 상당히 세게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부진하다가 이제 11시 거의 접어들면서 미국하고 러시아 이런 분위기가 좋게 좀 연출이 됐고 거기에서 다우 그리고 나스닥 선물 지수가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서 국내 증시도 같이 가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2720선에서 35포인트까지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수급 넘어가겠습니다. 1시간 전에 동반 매도였었죠. 근데 지금은 약간 기관만 매수로 살짝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방향성이 이렇다 할 정도로 좀 정확하진 않으니까요. 좀 더 보셔야 되고요. 자, 외국인 보시면은요. 어제 6,500억 좀 매수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1,600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제 산 것보다 좀 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이 매수세에 좀 참여한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1,400억에서 지금 1,600억까지 매도세가 조금 더 늘어난 상태고요. 자, 그 옆에 기관 보시겠습니다. 매수 전환했습니다. 프로그램 중심의 매도였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개선되면서 매수로 전환된 거고 대형주 종목에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같은 관점이 되겠고요. 70억 매도에서 70억 매수로 바뀐 기관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한 0.3%까지 상승세를 좀 키우다가 탄력이 좀 줄었죠. 강보합권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좀 더 편한데요. 875포인트 장중에 윗꼬리 아랫꼬리 살짝 달면서 양봉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 쪽에서만 하락을 하는데 역시 거래소하고 마찬가지로 0.2% 거의 대형주의 등락이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을 결정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쪽에서는 개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합니다. 자, 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 상당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고 결국에 한 주 동안 지켜봤더니 0.5%, 3% 요 정도밖에 안 움직인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짜릿했던 지금 한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 거래일 대비해서 1.5% 역시 크게 밀렸죠. 그 다음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10시 후반에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같은 재료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고 가파르게 한번 올라갔다가 추가적인 그런 상승세는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자, 다음은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매수로 약간 전환이 되어 있다면 코스닥은 이러한 부분이 아직 안 나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이틀째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100 종목에서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형주 쪽에서는 매수를 합니다. 210억 매도였다가 지금은 380억 매도세를 조금 더 늘린 상태이고요. 기관은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4거래일 동안 샀었던 만큼 약간의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100 종목에서 역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오늘 같은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고 1시간 전에 460억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500억까지 역시 매도세가 조금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공개해 주시죠. 자, 카카오를 사네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선 삼성 SDI, 그리고 담배 회사 KTNG가 포함되어 있고요. 금융 쪽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에서는 순수화학 쪽에서 롯데케미칼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KTNG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사라. 지금이 낮다, 제한적인 하락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바로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담배 수출이 좀 중단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에는 중동 그리고 미국 지역으로 담배가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쪽에서 담배를 좀 많이 피나 봐요. 고마진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라는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도 있죠. 선거 이후에 담배값이 인상될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담배 태우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소식이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하반기까지도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사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주가는 4거래일 만에 동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 수급적 특징이 되겠고요. 종목도 이러한 긍정적인 내용에 따라서 3거래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봉상의 흐름 보시는데요. 이제 1월 말에 저점 찍었죠. 이제 그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지금 5% 정도 밀렸다가 2월에 저점 찍고 올라온 걸로 보면은 4% 회복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하락 출발했고 그 이후에 급등했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했던 거는 증시 하락했던 거랑 같이 좀 같던 거고요. 9시에 81,200원까지 올라가면서 장중 고가, 그리고 지금도 고가를 잘 유지하고 있는 KTNG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서는 종목 1위부터 5위입니다. 자, HMM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제 HMM 해운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 기관은 좋게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에서 수소 쪽에서 두산중공업 오늘 좀 담고 있고요. 삼성 SDI는 공통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수소 발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두산중공업 그런 내용들이 좀 같이 뭉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가 한전기술과의 그런 관계가 되겠는데, 이제 암모니아 계질가스 발전소를 좀 사업화한다. 이제 이걸로 돈 벌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암모니아에서 추출한 수소를 가지고 수소 터빈을 작동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전력을 만든다는 내용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수소가 탈 때는 통상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글로벌 트렌드가 바로 친환경이죠. 여기에 충분히 같이 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봤고, 한전기술 말고도 또 수소 에너지 쪽과 관련된 MOU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남 영암 쪽에 10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 사업, 그리고 1000메가와트급 수소 발전 사업 개발과 관련된 지금 사업체들 간의 MOU가 나오게 되면서 점점 수소 발전에 대한 본격화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반영됩니다.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데요. 기관이 8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조금 거기에서 의미를 볼 수가 있겠고,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자, 12월에 한번 크게 밀렸죠. 그 이후에 올해 좀 추가 하락을 더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월 중순까지 바닥을 찍고 좀 다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오늘 하루 동안만 보면 우상향합니다. 그만큼 좀 저가 매수세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단형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11시 들어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계속 갱신 중이고 거의 18,000원까지 등락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보겠습니다. 자, PCB 쪽에서는 심텍 담고 있고요. 그리고 CJ ENM 콘텐츠 쪽에서도 약간 순환 매장세 나옵니다. 그리고 PSK와 가상화폐와 관련된 비덴트, 그리고 한국 BNC 들어가 있는데요. PSK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실적 좋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PSK는 오늘 상승을 합니다. 주요 매물벽도 뚫었네요. 자, DB금융 쪽에서 나온 그런 내용인데요. SK하이닉스 쪽의 이 16공장뿐만 아니라 이 해외 주요 고객사들과의 이런 메모리, 그리고 로직 반도체 장비의 꾸준한 수요가 나올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비메모리 쪽이 아니라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고, 또 비메모리 쪽에서는 이런 판매 비중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어쨌든 비메모리 쪽으로 다들 좀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치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장기적인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점 속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실컷 좋게 말해놓고서 목표 주가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올리면서 12%나 올렸네요. 65,000원에 거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4거래일 만에 동반 매수로 전환이 되어 있고 3거래일째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에 한번 정점 찍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쭉 2월 중순까지 밀렸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PSK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11시 이후부터는 약간 탄력이 살짝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장중 고가고 한 5만 원 근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사는 종목 5가지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 그리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PCB 좋게 보내요. 심텍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는 A스토리, 그리고 안랩, 엔터 쪽에서는 JYP 엔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A스토리 보겠습니다. 자, 지리산 약간은 좀 흥행이 안 됐죠. 하지만 SNL이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에서 많이들 보시죠. 여러 가지 좀 개그 스타들이 또 나오게 된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선은 지상파에서 이런 정치 풍자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없어진 가운데 SNL이 여기서 단독 질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히트를 쳤었고 또 시즌 3까지 또 재계약이 됐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A스토리에게 긍정적이고, 또 영업이익이 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또 전년 대비 166%나 급증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A스토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콘텐츠사들의 이런 업황 자체를 봐도 올해도 판권 경쟁이 굉장히 열기가 뜨거울 거다. 화랑 장세가 좀 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면서 오늘 A스토리 좋게 봅니다. 자, 3거래일 만에 동반 매수하고요. 지금 3거래일째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또 워낙 좀 바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 10월 이후에 올해 1월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46%나 밀렸네요. 이제 그런데 가파르게 지금 다시 올라옵니다. 46% 밀렸고 14% 올라와 있는 A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 출발했고요. 장 초반에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5%탁 하고 튀어 올랐고 지금도 장중 고점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장 초반 대비 개선되고 있는 국내 증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후장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해 볼지 고급스러운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이놈의 우크라이나 사태 계속해서 이번 주를 관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은 좀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오전장 분위기도 약간 개선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우선 이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코스피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그다음에 이제 긴축 가속화 이런 두 가지 악재죠. 이제 두 가지 우려들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었지만 그 후에 이제 장중 약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미 충분히 지금 계속 언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통화 정책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블라드 총재가 7월까지 한 100bp 정도 인상하는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의 이제 우려감을 계속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현선물, 동반해서 순매도 전환이 되었었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전기, 전자라든지 일부 인터넷과 게임과 같은 이제 업종에서는 매물 출회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것과 별개로 또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 이제 주류 가격 인상 소식까지 합쳐서 좀 강세를 띠기도 했었고요. 코스닥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또 기술주가 실적 부진이 나오면서 또 하락했다가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 돌파를 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여행업종도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뭐 테마가 뭐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제일 좀 크게 보는 것은 결국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 일부 완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영업 제한 시간을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뭐 이게 뭐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3주 동안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QR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다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완화가 된다라고 해서 당장 이제 활동이 많아질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생각해 본다라면 이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뭐 화장품 관련주가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A형 산업이라든지 뭐 토니모리, 입지 한불 같은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부각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아무래도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로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되는 뭐 하나투어라든지 뭐 노란풍선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또 빠질 수 없는 종목이 사실 주류 업종인데요. 주류 업종이 리오프닝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계속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 지난 4일에 2월 초죠. 2월 초에 이제 주전 가격이 한 7.8% 올랐다고 했었는데 원료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제 판매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출고가 인상에 대한 욕구가 있었지만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사실상 가격 올리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검토한 바가 없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보았을 때는 그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가 뭐 참이슬 진로와 같은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한 7.9%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업계 1위인 하이트 진로가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 후에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소주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할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류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시점에서 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에 대선 후보 지지율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이재명 후보랑 좀 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덕분인지 오늘 뭐 승일이라든지 뭐 노루홀딩스 우선주, 덕성우 뭐 히림 같은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러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저희 지금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이 인맥 관련주로 저희가 분류하는 종목들이었거든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맥 관련주를 따라가서 매매하시는 전략보다는 후보들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검토해서 정책 관련주로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게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테마주는 어쨌든 정책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사는 종목들 볼 텐데요. 수급 특징주, 외국인 어떤 종목입니까? 네,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 오늘 뭐 자일링스란 뭐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카카오 자회사 중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자일링스라고 하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과 클라우드 사업을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C가 없더라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카카오가 그동안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날개가 좀 꺾였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그런 성장성의 가치에 대해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최근에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한 날개가 좀 꺾이면서 주주에 대한 이제 주주에 대한 그 환원 정책 강화를 조금 더 내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았을 때 향후 3년간 이제 잉여 현금 흐름 이제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 정도를 주주 환원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이제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측에서 이제 주가를 관리하고 주가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수급 특징주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수급 특징주인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심택입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좋게 보더라고요. PCB 쪽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PCB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올해 추정치로 보았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 한 44%, 45% 늘어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2,36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작년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그 새로운 신규 투자들도 있었고요. 결국엔 이런 신규 투자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기존의 매출이 뭐 박리담회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단가가 객단가가 높은 이제 단가가 높은 물건들을 더 많이 판매한다라고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그 고부가가치로서의 사업 구조, 매출 구조의 전환이 앞으로 영업이익을 제고하는 데는 굉장히 좀 좋은 이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택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이제 언급이 DDR5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2022년 올해부터 DDR4 작년 연말부터 있었지만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DDR4에서 DDR5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교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뭐 메모리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점유율 1인 업체는 심택이 이제 반사 이익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처음으로 공급하는 초기에는 판매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산량이 많아졌을 경우에 가격이 조정된다는 것. 이제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심택이 하나를 팔더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체 수요가 충분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심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는 게 가는 종목 심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 특징 좀 볼 텐데요. 어떤 종목 고르셨나요? 네, HMM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해운은 좋습니다. HMM 뭐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 나왔습니까? 네, HMM 우선은 뭐 실적이 좋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4분기 매출액이 4조 4,400억 정도였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 거의 1,200% 늘어났고요. 이렇게 영업이익도 2조 한 7천억 정도인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370%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2021년이 들어서면서부터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좀 매력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이유는 이제 과거에 작년 한 상반기부터죠. 하반기가 되면은 이 병목 현상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해결이 안 됐고요. 올해까지도 그러한 흐름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60.7%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실제로 영업이익률 자체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제 병목 현상이라는 것이 4분기가 피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작년 4분기, 작년 한 해 동안 비교하더라도 그렇게 나빠지는 실적이 아니라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적체 현상 자체는 조금씩 풀리고 있고 적체 현상이 해소가 된다면 운임도 하락은 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제 병목 현상 그 해소 후에도 이제 물동량 자체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물동량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운임 가격은 떨어지겠지만은 관련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는 것보다는 하방 경직성 확보가 되었다라고 보는 시점이 맞을 것 같고요. 작년에 있었던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그리고 실적을 기반한 주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HMM 같은 경우에 한 상반기 정도 보면 됩니까? 네, 올해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병목 현상들이 충분히 해소되는 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간다라고 하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실적은 그 수주나 이런 거는 들어와 봐야 또 들어오는 거니까요. HMM이었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 특징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네, 클래시스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이군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우선 클래시스도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8% 늘어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활용료가 좀 적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출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리오프닝에 관련된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4분기의 실적이 좀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증권사에서 했었기 때문에 증권사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은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이건데요. 그 매출의 구조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미용기기를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미용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꾸준하게 이제 재활용되는 것도 굉장히 좀 재사용이 아니고 신규로 이제 발주가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소모품 매출액이 조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그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계절적인 비수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이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것이 국내에서 굉장히 매출이 빨리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1월 기준으로 보면 판매 대수가 200대 정도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신제품 효과가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4분기에 증권사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던 실적은 1분기에 충분히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개선되는 실적을 보고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투자하실 만한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니긴 한데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벗자 약간 이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가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피부가 다시 한번 이제 좀 드러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래시스한테는 좀 강한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느 정도의 호재가 될까요? 예, 저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리오프닝 이야기가 마스크 오프라는 이야기가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화장품 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미용 관련된, 피부 관련된 기업들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작년보다도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넘어서서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생각보다는 그 강도가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미용기기하고 화장품하고 같이 연결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또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피비님은 추천주 때 뵙도록 하고요. 12시 섹터별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입니다.